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니 시드니, 호주 사는 딘의 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토요일이 찾아와서 저희가 또 한 주간의 이슈를 탁탁탁 모아서 한번 저희 시어메이트 철재 씨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좀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큰 소식들이 많은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호주 대기업들이 지금 연달아서 퀀타스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텔스트랑 스포트라이트 이런 대기업들이 연달아서 지금 백신 의무화를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백신 안 맞으면 크리스마스 연말 보너스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가할 정도라고 하는데, 호주 친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호주 친구 말로는 이거 스포트라이트 보이콧도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한국인들도 백신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라져 있잖아. 한인 교민들도. 호주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걸로 되게 많이 좀 싸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주 대기업들이 지금 연달아서 백신 의무화를 막 외치고 있는데, 어차피 백신을 맞아야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다만 나는 이제 그 처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사에서도 no jab, no job이라고 해가지고 백신 안 맞으면 일도 못 한다. 이게 지금 엄청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철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정부가 일단 이렇게 로드맵을 잡았으니까 일단은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 살아가려면, 왜냐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저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백신을 맞으러 한다고.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백신을 막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근데 뭐 어떻게든 정부 방침에 따라줘야 우리가 또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나도 이제 결국에는 따라가는 게 맞는데, 나도 물론 이미 백신을 맞았고 나도 결국에는 다 맞을 건데 락다운 해제되면 나도 누릴 건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이제 솔직히 걱정도 되긴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맞는데, 이제 우리 말고 이제 우리 채널 보시는 구독자들 중에서도 백신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 백신을 맞기가 싫은데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백신 안 맞으면 너 일도 못해 라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 진짜 독재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지만 나도 결국에는 이제 정부, 원래 친정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길 따라갈 건데 너무 강력하지 않나. 물론 미국에 비하면 지금 나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방 사람들 모두 다 백신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안 그러면 다 벌금 이런 뭐 어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답을 못 낼 것 같아. 답을 못 내는데 참 어떻게 솔직히 말해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부 쪽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렇지. 살려면 뭐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지. 솔직히 정부는 우리한테 막 백신 안 맞으면 벌금 내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호주가. 근데 이제 무언의 압박을 어떻게 보면 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너희가 백신을 안 맞든 안 맞든 너희 선택이지만 안 맞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맞아야죠. 어쩔 수 없이 맞게 이렇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짜여 있고. 그렇지. 우리 둘은 어차피 유학생 입장이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 채널 보시는 중에서 이제 호주 한인 교민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중에 호주에 오고 싶은 이제 유학생들, 지금은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워홀을 꿈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봤을 때 백신 안 맞으면은 한동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이건 입국도 못하고 워홀 비자 뭐 받지도 못한다. 그렇죠. 왜냐면 이미 이번 주에 그 백신 인증서, 백신 여권 이제 도입한다고 결정이 났고 10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호주는 입국도 못해요. 그러니까 호주 유학이나 그런 거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미리 이제 백신을 다 맞아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도 내가 알기로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주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고 오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내 생각에 근데 이 백신 가지고 맞다 아니다 뭐 독재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싸움은 아마 당분간 계속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싸움. 근데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그게 좀 무의미한 싸움이지 않을까. 잘못하면 우리가 초창기에 그 코로나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지금 상황은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땐 백신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엔 백신도 없고 뭐 백신 나올라 하면은 변이 나오고. 그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핸들링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당시에 비하면. 그렇지. 아무튼 모쪼록 뭐 정리를 하자면은 백신이 옳고 그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뭐 날선 그런 이슈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루빨리 이제 락다운이 완화가 되고 그렇게 국경도 열리고 해서 호주도 예전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고 예전이 너무 이제 그립다 그런 거지. 자 여기에다 얹어서 이제 바로 두 번째 가장 핫한 이슈지. 드디어 이제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뉴사우스 웨일스 총리가 락다운 해제 로드맵을 밝혔어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지금 보니까 호주 전역이 2차 접종이 41.1% 하고 1차 접종이 66%가 끝났는데 뉴사우스 웨일즈가 어제까지 지금 44.5%네. 그리고 1차가 77.3%고 와 진짜 근데 진짜 빠르긴 겁나 빠르다. 진짜 빨리 진짜 빠르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뉴사우스 웨일즈 시드니가 44.5%예요. 지금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지금 락다운 해제 로드맵을 보면은 2차 접종 수치가 70%에 이제 닿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이제 락다운 해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어떤 게 되냐? 난 지금도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그거야. 공공장소와 가정으로 이제 집에 초대를 할 수 있어. 최대 5명, 또 야외에서도 최대 20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뭐 이거 외에 이제 뭐 식당이나 바, 펍, 클럽, 헬스장 헬스장이 드디어 다시 문을 열어. 물론 이제 다 규제는 있지만 수영장도 다시 문을 열고 아주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경기장, 영화관, 그리고 야외 레크레이션 시설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결혼식이랑 장례식, 종교 활동들도 다 다시 하고 그리고 뉴사우스 웨일스 주 내 여행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이게 진짜 크네. 이게 진짜 크지. 그러니까 진짜로 드디어 로드맵 나왔는데 70%만 다 하면 지금 이게 다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락다운 이전으로는 조금 비슷하게 바로 돌아가지 않나 70%만 되면은. 그래서 난 이 점이 가장 기대되고 그 로드맵에서도 밝힌 게 다시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제 그 운영 재개하는 시설의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지. 되게 좀 행복했어. 나도 굉장히 고대하던 상황이고 그 이제 좀 9월 들어오니까 락다운이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지칠 만한 페이스였는데 그때 이제 딱 이게 나와서 이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한 달을 더 버텨볼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제 하루에 1% 거의 약 1%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라고 하면은 10월 18일에 우리가 70%에 닿는다고 해요. 계속 가면은 11월 1일에 80%의 인터내셔널 보더까지 그때부터는 해외 여행까지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도 지금 사실상 크리스마스에는 해외 여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을 짜놓고 있어요. 본인은 이제 뭐 어떤 느낌인지 드디어 락다운 해제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솔직히 좋은 감정도 있는데 이제 빨리 백신을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이거 딱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들지. 왜냐면 뭐 정부가 막 이런 거를 다른 사람 누릴 때 내가 백신 때문에 못 누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나도 이거를 세븐뉴스랑 나인뉴스를 둘 다 봤는데 세븐뉴스에서 나인뉴스였나? 아무튼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락다운 해제 로드맵이 뉴사우스 웨일즈주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될 거라고 LGA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뭐냐면 But only vaccinated people. 여러분이 백신을 안 맞았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런 씨.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생각에는 언론에도 이제 호주 정부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백신을 맞아야지 니들 이거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거 이번에 발표된 내용 보면 진짜 완전 딱 그런 내용이고. 맞죠. 뭐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이 락다운 로드맵 소식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너무 행복해서 지금 아주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락다운 풀면 할 것들 적고 있어. 하나하나 버킷리스트처럼 락다운 풀면 이거 해야지 하면서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락다운 풀면 이거 해야지 그 생각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락다운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번 주 뉴스 중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호주 웹사이트에서 3,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락다운 후에 정신 건강이 많이 피폐해졌다,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락다운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운동기구 장만하고 우리 집은 그랬잖아. 운동기구 장만하고 철재 씨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었거든요. 밖에를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 운동을 하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도 시작하게 됐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고 이렇게 나름 우리는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9월 들어와서 약간 좀 맥이 딱 좀 풀리더라고요. 좀 지치더라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힘들더라고 이게 진짜로. 첫째 씨는 안 그랬어요? 락다운 때? 초반에 한 2주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무기력했고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한 달만 푹 쉬자. 한 2주를 그렇게 막 잠만 자고 푹 쉬어봤는데
이건 진짜 우울증 오겠더라고. 맞아.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뭐 캠핑카도 만들고 그다음에 영어도 시작하고 했거든요. 바쁘긴 한데 그래도 9월 와서는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네. 에너지가 좀 달았어. 아니 처음에 우리도 막 운동기구 살 때 막 케이지 사고 막 저런 거 살 때 맞아. 막 힘 좋아가지고 막 재밌게 놀자 막 이러면서 막 샌드위치 사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매일 케이지를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지금 철철 씨 같은 경우에도 캠핑카 한다고 지금 차 개조하고 막 타이어 바꾸고 막 여러 가지 막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그랬는데 매일매일 바꿀 수는 없잖아. 락다운. 그렇죠. 그러면 돈이 일단은 완전히 그렇지. 그러니까. 돈도 없고. 아마 대부분의 지금 시드니 지역 락다운 안에 계시는 이제 멜번 쪽도 그렇고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제 친구 한 명을, 그 친구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 친구를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진이야. 네. 그래,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줄래? 네? 자기소개부터. 왜냐면 이제 내 채널이 좀 많이 컸어. 그래서 이 정도 예의는 좀 차려줘야 돼. 죄송합니다. 시드니에 살고 있는 박진희입니다. 바로 스트라이 박진희라는 친구인데요. 아니, 시기라뇨. 락다운이 11주째, 이제 3달째를 가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2호점을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출근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출근한 지 이제 3주 됐어요. 3주. 끝이야?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하나? 아니 다시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지. 락다운에 들어갔다가 일을 안 하다가 지금 일을 다시 하게 된 거잖아. 맞아요. 계속 쉬고 집에만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네가 그때 내 생각에, 내가 알기로 한 10주인가? 네가 일을 안 하면서 그냥 계속 쉬었는데 처음에 네. 갑작스럽게 락다운이 되고 네가 이제 일을 잃었잖아. 일을 못 하게 됐잖아. 네. 그때는 좀 어떤 기분이었어? 솔직히 진짜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오기 전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 터지자마자 왔었으니까 이제 돈도 딱히 막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락다운이니까 첫 번째 락다운 때 돈을 엄청 많이 깨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락다운도 돈을 완전 많이 깨지겠다, 나 이제 일도 못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악이었어 저는. 네. 진이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홀로 와서 호주에서 이제 많이 경험하고 좀 배우고 가고 싶다 그랬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도 네. 못 하게 되고 밖에도 못 다니게 다니니까 굉장히 좀 낙담했겠다. 그렇죠. 심지어 2호점에서는 새로운 걸 제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거였는데 이제 락다운 때문에 새로운 것도 못 배우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너무 허무했어요. 돈만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지원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 맞아요. 그때는 그래도 좀 살만했겠네. 그쵸. 그거 없었으면 저는 분명 한국 돌아갔을 거예요. 그 근데 이제 정도로? 그걸 주니까, 주니까 있는 거지. 안 줬으면 진작에 한국 가지 않았을까요? 지원금을 받아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막 돌아다니고 뭔가 막 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네. 힘들지 않았어? 저 진짜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싫고 나가 놀아야 되는데 호주에 왔으면 좀 뭔가 많이 보고 경험해보고 해야 되는데 락다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앞에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잘 못하니까 너무 싫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거의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면 너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어? 그래도 뭔가 막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좀 우울감이 쌓이면. 저는 아무래도 또 혼자 가니까 말할 기회도 없으니까 더 우울했단 말이에요. 쌤 같은 경우는 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라도 하는데 우리 있어도 저는 말 안 하는데. 아 그래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랑 대화도 못하고 제가 원래 하루 종일 노래를 틀어놓긴 하는데 집에 원래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게 노래 듣는 것도 지겨워져서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만 계속 틀어놔요. 그냥 사람 소리 들리게 하려고. 이건 진짜 좀 그렇다. 네, 아마 쌤이랑 이거 통화 끊고도 저 계속 영상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틀어놔요, 영상을. 사람 목소리나 사람 그런 게 막 그게 그리워서 지금 틀어놓는다는 거 아니야? 사람 소리가 계속 나도록. 그러니까
그 오, 조용한 게 싫다고 해야 되나? 와 정신병인 거지. 아니 뭐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라 해야 돼. 이게 뭐라 해야 돼.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지.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지. 아니 이거 말이 혼나왔어. 말이 혼나왔어. 아니 잘못 말했어. 진이 아니야. 네가 생각 아니야. 잘못 나왔어. 말이 잘못 나왔어. 가까운 한 달쯤 지나고 이제 2달 접어들 때, 2달째로 접어들 때 그때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저 아이고. 정말 요즘에는 뭐 친구들이랑 통화 많이 해서 괜찮은데 그 전에는 제가 원래 통화도 잘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통화도 잘 안 하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진짜 완전 계속 걱정만 쌓이고 어떻게 하지 이런 거만 계속 쌓여가지고 그래서 막 힘들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진이가 나한테도 전화를 되게 많이 했어. 원래 애가 필요할 때 아니면 연락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을 근데- 했다뇨. 락다운 이후에 진이가 진짜로 쌤 저 심심해요. 저 병원 가는 길인데 저 전화 좀 해줘요. 이렇게 저 통화한 적이 되게 많아. 최근 한번 이거 나가도 돼요? 영상? 상관없어. 아 그래? 아니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애가 먹잖아. 네? 선생님 저도 거짓말 치지 마세요. 맨날 쌤이 전화하자 했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나도 너한테 전화하자고 했지. 진이야 근데 어차피 내 영상이라서 이 부분은 안 나갈 거야. 진짜 양아치야. 나도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 진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 이런 걸로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통화 연결을 한 것도 진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이가 이런 점에서 조금 힘든 게 있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적 락다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소개할 때 진이 이야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결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다시 이제 2호점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진이가 좀 이제 다시 좀 활기를 찾았겠네. 다시 사람 만나고 일을 하니까. 네, 예전에는 그 락다운 아니었을 때는 일하러 가는 게 좀 점점 힘들어졌었거든요. 배우는 건 참 재밌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몸 아픈 거랑 그리고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되게 힘들었는데 쉬다가 이제 다시 일 시작하니까 이제 출근하는 날이 더 좋아지는 그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유일하게 찾은 락다운의 긍정적인 장점이네. 그렇죠. 그래. 1차 락다운 때도 느껴봤습니다. 출근을 하고 싶어진다. 근데 나도 출근이 하고 싶어. 사무실 좀 가고 싶더라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난 그러면서 솔직히 이번 락다운을 통해서 진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그래서 아마 깨달으시면 어떡해요? 야 너 조심해. 그 걷길 전까지는 조심해라.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네. 아니 그 전에도 알았지. 그 전에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아주 내가 여기 둘이서 사는 게 별로 신났네 신났어. 아무튼 그래 진이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마웠고 서둘러 마무리를 하는 게 낫겠다. 아무튼 진이야 너무 고마웠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네.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 푹 쉬고 내가 이따가 저녁에 또 전화할게. 솔직히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락다운 아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좀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의 소중함이라던가 되게 그때는 힘들었지만 락다운 때문에 그런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너무 많이 이제 보고 싶어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락다운 아래에서 오히려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는 이유가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루틴이 있는데 그게 확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설자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락다운이 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무언가 계속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유튜브 컨텐츠를 시작하기도 했고 운동기구도 이제 우리가 그때 장만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걷기 그런 것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무언가를 찾아서 어떻게든 락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학생이고 호주에서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저희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남은 락다운 기간 이제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이 락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솔직히 한 달? 그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지 한 달 남았지. 그러면은 뭐 예전부터 얘기한 거지만은 처음에 영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저도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호주에 있을 거면은 비자를 등록하든 영주권 뭐 ENS를 들어가든 졸업 비자를 하든 학교를 가든 학생 비자 연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호주 자체가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질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락다운이 철재 씨랑 지난번에 같이 락다운 시기가 유학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순수하게 우리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남은 락다운 기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의 또 다른 게스트를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솔직히 호주에서 이제 학생 비자를 하건 뭐 비자 때문에 영어 점수를 충족한다고 하건 어떤 걸 하던 간에 이 두 가지 시험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IELTS랑 바로 PT이죠.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아요. 뭐 최채 씨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뭐 일단은 고득점을 위해서는 PT가 가장 쉽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뭐 PT는 외우기를 잘 하면은 뭐 단기간에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다. IELTS보다 훨씬 더 빠르다. 네. IELTS는 어렵고 PT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PT를 해야지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IELTS 점수가 안 올라서 PT로 갈아탄 다음에 PT로 이제 8.5까지 PT 뭐 기준으로 이제 IELTS 8.5에 상하는 점수를 얻어서 이제 영주권에 취득하신 분도 있고 막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최근에 PT 시험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IELTS랑 PT에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번 PT 시험 변경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 IELTS 전문 강사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레전드 IELTS의 최다니엘 선생님인데 최다니엘 선생님과 직접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IELTS와 PT 시험 중에 어떤 게 이번 락다운 기간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짧은 이 정도의 시간만 남아 있는데 어떤 시험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획득하기에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지금 촬영 중이긴 해요. 괜찮습니다. 네. 아 진짜로요? 락다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곧 락다운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한 달에서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시간 안에 가장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점수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솔직히 시드니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뭐 IELTS가 좋다, PT가 뭐 단기간에 점수 올리기 좋다 막 이런 되게 소문이 많더라고요. 둘 중에 어떤 시험을 선택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PT든 IELTS든 중요한 거는 내게 맞는 시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시험 유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한 것 같은데요. 두 개 다 영어 시험이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영어적 기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없이 그냥 섣불리 시험을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험이 요구하는 기초가 어떤 방향으로 요구되는가 이건데, IELTS는 상대적으로 이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네 영역이 좀 분리가 돼 있죠.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istening은 listening만 이제 평가를 하고, reading은 reading만 평가를 하고, writing은 writing, speaking은 speaking 이렇게 해서 좀 straightforward해요. 이제 내가 좀 speaking에 자신이 없다. 혹은 뭐 리스닝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IELTS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스피킹을 못하면은 IELTS가 더 유리하다. 예,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PT 같은 경우는 스피킹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말을 해야 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PT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한국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시험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리스닝이라든지 스피킹이라든지 이제 뭔가가 내가 기초가 없이 섣불리 그냥 들어갔다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리스닝과 스피킹이 내가 평균 이상,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있다. 듣는 거에 원어민들의 어떤 렉처나 이런 거를, 강의나 이런 걸 듣는 게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 원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네. 그렇죠. 원래 영어를 잘하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그렇게 듣고 말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뭐 이제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티처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IELTS가 기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조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일단 PT하고 IELTS의 차이점은 IELTS는 배점이 다 동일해요.
문항들이 쉬우나 어려우나. 음. 예, 근데 반면에 PT는 배점이 달라요. 예, 어려운 문제는 그 배점이 더 높고 쉬운 문제는 배점이 더 낮아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에게 유리한 시험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IELTS가 좀 더 낫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워낙 이제 뭐 다양하게 좋은 말씀을 뭐 아예 시험 그 구성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셔서 되게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저희가 20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 결론을 내자면은 지금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빠지기 위해서는 IELTS 제너럴로 가라. 그 스피킹 그리고 리스닝 원래부터 영어 쪽에 이제 그런 기능적인 면 한국인이 좀 다른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면에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은 PT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은 IELTS로 가는 게 맞다. 그쵸.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영어를 원래 잘했는데 PT를 본 사람이 있고 IELTS를 본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거의 한 7.5, 8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다른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지. 방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차피 둘 다 영어 시험이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높은 거지.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걸 조금이라도 뭐 얻어 가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등록 구매에 조그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